여러분, 여기 앞에 머니투데이 김성원 기자님. 예, 저 머니투데이의 김성원 기자입니다. 순방 고생하셨고 시차 적응을 좀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첫 번째 G7 1박 4일 일정 갔다 오고 이번에 갔다 오니까 감회가 좀 남달랐는데 대통령이 조금 더 솔직하게 두 번째 G7 정상회의 이제 참석하시고 나니까 좀 느낌이 어떠셨는지 자유롭게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하셨는데 2년차 외교 구상은 좀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공교롭게도 이번에 양자회담에서 캐나다 총리와 그리고 독일 총리를 둘 다 만나셨는데요. 캐나다가 60조 잠수함 사업 최종 사업자 발표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만남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이 컸는데 혹시 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도 될지 좀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총리, 캐나다 총리와 독일 총리는 독일 총리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캐나다 총리를 만났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고요. 우리의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기는 한데 그러나 낙관하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막 졸리는데 시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순방을 다니면 우리 동행하는 언론인 분들한테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힘들죠, 사실은. 열 몇 시간씩 좁은 의자 좌석에 앉아서 쪽잠을 자야 되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냈다고. 돈 없으면 해외 취재도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법률적 검토를 좀 지시를 해놨어요. 제 생각은 어쨌든 우리가 법률이나 상식상으로 민간의 취재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게 약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그거에 안 하더라도 취재진으로부터 우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뭔 지시를 했냐면 항공료는 여러분이 안 가시면 빈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빈자리로 가면 항공료만큼 손해가 나거나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더 타고 가면 혹시 비행기가 무거워져 가지고 항공료가 조금 더 들 수 있나요? 그런 정도. 그러나 일반 항공료 상당의 아마 비용을 받는 것 같던데요. 그건 내가 보면 부당이득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보자. 너무 수천만 원씩 내면서 어떻게 취재를 합니까? 이게 여러분들 영업활동이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이게 국가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공익적인 측면이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또 홍보를 대신해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빈자리로 가는 것, 그 비용까지 일반 항공료를 받는 거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지적을 해놨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작년에 처음 G7 회의를 갔을 때는 사실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고 원래는 안 갈까 생각했었죠. 초청이 있지만 안 갈까 생각했다가 이게 매우 중요한 회의라서 어쩔 수 없이 갔고 또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다 외국 정상들이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사람을 처음 만나면 좀 어색하고 불편한 것처럼 국가 정상들도 사실 처음 보고 그러면 쑥스럽고 어색하고 그래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일본 총리께서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아마 G7 회의는 처음이었죠. 늦게 취임하시면서. 어쨌든 그러나 이번에 이제 두 번째는 거의 다 만나봤던 긴 시간 얘기를 했던 분들이어서 더 깊이 있는 대화도 가능하고 또 정서적 교감도 훨씬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되겠죠. 국가 간의 관계도 정상들 간의 정서적 유대와 교감이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 제가 사실 매우 고마웠던 것은 이태리 측의 그런 배려라고 할까 그런 거였죠. 우리 교민들이 여러 가지 저한테 민원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연간 100만 명 정도가 이탈리아 관광을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태리에 있는 우리 재외 국민들 또는 동포들이
관광 가이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시험 봐서 뭐 자격증을 얻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대요.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주말인데 밤에 관광청에서 우리 교민들 중에 그 일에 관계된 관광 가이드 회장인가 그분한테 전화가 왔다고 해요. 앞으로 이렇게 한번 처리하자. 뭐가 문제냐. 뭐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낮에 월요일 날 간담회라고 했는데 전날이니까 일요일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정말 각별한 배려를 해준 거죠. 멜로니 총리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주말에 이렇게 조치를 해준 겁니다. 매우 감사한 일이죠. 그게 아마 서로 간의 신뢰와 교감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감가 상각제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은 배제돼 가지고 혜택을 못 보게 돼 있어서 엄청난 부담이었는데 저번 1월 달에 총리께서 방한했을 때 제가 그 문제 지적을 했는데 그 사이에 몇 달 사이에 법률 개정까지 다 끝내가지고 대한민국 기업들의 그 수출품에 대해서는 똑같은 유럽 기업과 똑같은 혜택을 주기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원 의장하고 면담이 있어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원래 이태리는 원래 이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이건 정말로 특별한 예배라 그런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상들 간의 잦은 교류 그리고 정상들 간의 정서적 교감 이게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뭐 몇 년 동안 또는 십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아주 묵은 숙제, 난제들도 정상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많이 해결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좀 더 가급적이면 임기 전반에 초반에 외국 정상들 간의 정상회담 교류는 좀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합니다. 힘들긴 한데 사실 임기 후반에 가면 사실 그게 뭐 그렇게 효과를 보기 어렵죠. 이미 다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버리기 때문에 초반에 많이 하려고 하는데 육체적으로 좀 부담되고 어렵긴 한데 또 여러분들은 매우 어렵긴 하겠지만 좀 앞으로도 좀 더 자주 많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초청해서 많이 오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평화방송 김혜영 기자님. 네. 앞줄에 계신 기자분들이 공부도 잘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런 거예요? 이번에 그 특별히 또 바티칸을 갔으니까요. 그렇군요. 네, 평화방송 네. 김혜영입니다. 네. 저는 이번 지금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는데 그 현직 추기경 임명 요청하셨다는 사실. 네. 이게 뭐 교회 염원이긴 합니다만 정부나 한국 사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일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만 천주교는 참 교황청 입장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의 파견 선교를 통해서 한국에 천주교가 전래된 게 아니고 한국만 유일하게 우리 스스로 천주교를 받아들였죠. 그게 이제 로마 교황청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점도 지적을 하고, 뭐 교회 문제에 우리가 관여하는 게 조금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천주교 신자분들이 무려 600만 명을 넘고 있고, 또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세계 청년대회라고 하는 100만 명이 모이는 매우 중요한 국제 행사까지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 교황께서도 교황이 되시기 전에 대한민국을 5차례 방문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DMZ도 방문하셨던 것 같고, 또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계기에 한국의 천주교 신자분들, 천주교계에서 실제 뭐 염원이기도 해서 그 전달해드리는 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 요청은 아니고 한국의 천주교 신자들이 염원하는 바인데 이거 꼭 전해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교황께서도 한국의 천주교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높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애정이 매우 많으셨고 뭐 저한테 대해서도 매우
살갑게 표현해 주셨는데 아마 그게 한국 천주교에 대한 애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점에 대해서 본인께서 이제 교황에 취임한 이래 단 한 명의 추기경도 임명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점을 각별히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 천주교에 대한 또 천주교 조직과 신자분들에 대한 정말 각별한 애정을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한국에 대한 저한테 이거 시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시골에 시커먼 시계를 차고 계시면서 이게 뭔지 아냐고 그래서 삼성 시계라고. 그래서 또 전화기도 갤럭시 쓴다 내가. 그리고 차도 현대차 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각별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좀 저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동아일보 박훈상 기자님. 예, 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방한 계기에 북한 방문을 추진해달라고 요청드렸고 교황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보겠다고 했는데 네. 그 유영식 추기경은 결국 북한에 달린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북한을 따로 설득하실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북한과의 모든 소통 수단은 단절돼 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다른 나라다. 민족 공동체도 아니고 과거에는 우리는 민족 공동체라고 서로 불렀죠. 민족 공동체도 아니다. 원래는 적대적인 두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비상전화 통신선까지 다 차단된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휴전선에 군사분계선 따라 삼중철책 설치하고 공사를 하고 있고 장벽 설치도 하고 교량 뭐 다리 도로 다 끊고 있어요. 공사를 지금 1년 내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그거 쳐다보는 게 일이죠. 혹시 저 공사하다 우리 분계선 넘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가끔씩 그것 때문에 작은 충돌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으로 북한을 억지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뭐 언제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꼭 괜히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대결 정책을 취해서 적대가 강화되고 충돌의 위험을 크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해가지고 자극을 해서 남쪽의 군사 도발을 통해 좀 물리적 충돌을 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뭘 하려고 했던 이제 법정에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상황이 나빠졌어요. 다행히 무슨 요새는 오물 풍선이 왔다 갔다 하거나 뭐 휴전선에서 쌍방을 향한 적대적 언어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소음 피해 이런 것도 없어졌죠. 그러나 어쨌든 냉랭한 그 적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표현도 좀 많이 완화되긴 했는데 하여튼 일이 있기만 하면 뭐 비난 대결의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계속 상당 기간 계속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이런 적대 감정을 완화하고 또 평화적 공존과 공동 번영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야 됩니다. 제가 북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찌 잘못 들어보면 비주체적인 표현일 수 있는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 피스메이커이고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다. 원래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왜 미국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했느냐라는 지적을 굳이 한다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드렸는데 어쨌든 한반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또는
평화 공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 길을 여는 데는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망가뜨리고 다 스스로 차단했고 공격적 태도를 통해서 모든 길을 봉쇄해 버렸죠. 그러나 북한은 북한 체제 안전에 가장 관건적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한국은 아니죠. 우리는 서명도 못했으니까요. 우리는 전시작전권이 없었으니까 휴전 서명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휴전협정도 미국하고 맺었기 때문에 모든 한반도 안보와 체제 보존에 관한 핵심 역할은 미국이 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뭐 일부는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대화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뭐 방송으로 하면 듣겠지요, 설마? 오늘 이것도 아마 듣고 있지 않겠어요? 네, 또 손 들어주시면 오늘 저쪽 뒤쪽으로 제가 잘 안 보여서 일단 보이는 쪽에 먼저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님. 네. 우리가 기자 간담회를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손 드시는 게 너무 많아요.